한눈에 보는 일본 유머 모음집. 한 방송국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는데 뭐 좋은 아침 대신일까나? 안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아니지. 그럼 만약 이 사람이 교토 사람이라면? 그럼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야. 어쩔 도리가 없는 개라거나 이 자식 바보라고 생각하는 걸걸? 교토라고 말하자마자 급발진하는 할아버지. 또 다른 사람한테는 아이의 피아노를 칭찬하는 사진을 보여주니 뭐 잘 치게 되었다라는 느낌? 참고로 이 사람이 교토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거 칭찬하는 거 아니야. 절대 칭찬하지 않아. 교토는 똑같은 반응이었다고. 아니 일본 현지에서도 이런 반응이었다고? 교토는 대체. 의외로 일본이 원조가 아닌 것. 1. 사시미. 우리가 흔히 생선회라 부르는 사시미는 일본에서 17세기 에도 시대부터 체계화됐다고 하는데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있었고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 논어에 기록되어 있음. 2. 명란젓. 명란젓의 원조는 19세기 조선 후기에 한견도 쪽에서 명란을 소금에 절여 먹던 게 시작이었음. 그 후 일본은 1940년대 이후 가져가서 가공함. 3. 왕벚나무. 벚꽃하면 일본을 떠올리는데 일본 대표 벚꽃인 소메이 요시노는 제주도 자생 왕벚나무를 개량해서 만든 거임. 와, 생각보다 일본 역사가 짧네. 47세 아저씨한테 고백한 일본 여고생. 일본의 지하 아이돌 그룹 3G의 후보생 웨스트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평균 나이 18세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팀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2018년에 18세의 유키 토모에가 새 멤버로 합류하게 됨. 무대에 서던 어느 날 그녀는 관객석에서 한 남성 팬에게 시선이 머물게 되는데 그는 45세 미치오 씨로 콘서트가 있을 때마다 차로 8시간 거리라도 빠짐없이 찾아 응원해주는 열혈 팬이었음.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가 보이지 않자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됨. 자신도 모르게 그를 찾는 자신을 발견하였고 그 감정이 단순한 팬과의 인연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 결국 유키토모에는 그에게 고백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에 골인했다고. 참고로 남자는 장모님이랑 동갑이라고 함. 일본에서 화제인 23세 신입 아나운서. 일본 아침 뉴스에 처음 등장한 신입 아나운서가 일본에서 엄청나게 화제인데 이번 주부터 신입 아나운서 우에가키 씨가 날씨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3세 우에가키입니다.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화제라고. 심지어 왼쪽 여자 선배 아나운서는 1996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30세라고 한다. 자막이 바뀐 게 아닐까? 일본 방송에서 급하게 모자이크된 사진. 한 방송에서 과거 에도 시대 지도를 보여주는데 갑자기 급하게 조선해라는 명칭을 가림. 사실 일본에서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 들어가면 아직도 한국에 근거 없는 동해 주장이라는 일본의 호칭 문제 개요가 있음. 심지어 일본의 명칭 사용 해외 문건은 장 바티스트 다네비우의 지도를 계승한 유럽 지도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그것도 1800년대 초반이지만 프랑스의 기욤 들릴이 제작한 지도에는 동해라고 1700년대 초에 만들어 표기했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동해와 일본의 병기 표현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그저 일본은 일본해라고만 하고 있다고. 우린 2000년 전부터 역사적으로 말해왔는데 그때 거긴 나라도 없었다며? 일본 상남자들만 핀다는 담배 바로 피스 담배인데 무려 타르가 28mg, 니코틴 2.3mg. 우리나라에서 그 독하다는 말보로 레드가 타르 8mg에 니코틴 0.7mg인데 거의 약 3배가량 차이가 남. 그리고 이 담배에는 우리나라 담배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필터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일본 흡연자들 사이에선 피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흡연자들이 다 죽어서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함. 심지어 여긴 징그러운 사진도 없네. 일본 연예인 부부의 레전드 이혼 사유. 한때 일본 연예계를 대표했던 인고 부부 후지모토 토시우미와 모델 키노시타 유키나 17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이 CF와 방송 출연 등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결혼 9년 차에 갑자기 둘은 이유도 안 밝히고 돌연 이혼을 발표. 그런데 얼마 후 한 사진이 일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데 바로 부부가 낳은 첫째 딸의 얼굴과 아내의 스타일리스트 얼굴. 서로 너무 닮아서 이혼 사유를 이해해버렸다고. 그리고 이혼 후에도 축구선수와 불륜 의혹이 있었다고 하네요. 한국인이 일본에 풀어버린 독. 한 일본에 사는 유튜버가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문제를 얘기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티니핑 청정구역이었어요. 바로 구독자 사인회를 열었다가 한국인 구독자가 티니핑을 아이한테 선물해준 것. 일본은 애니 강국이라 피카츄나 헬로키티, 산리오 등 절대로 티니핑이 들어올 곳이 없을 거라 호언장담하던 아빠는 구독자의 핑 사오적 때문에 티니핑 시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장비를 사주고 있다고. 야, 가격 후덜덜하다. 일본 쌀값 상태 근황. 거의 한국 쌀값의 3배 정도 가격이 올라 학교나 음식점 밥을 빵으로 바꿨다는 일본의 심각한 쌀값 폭등 사태. 그런데 이게 날이 갈수록 유지되면서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일본 지바현의 한 가정집 창고 문을 열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바로 쌀도둑이 생긴 것. 식당도 아니라 그냥 가정집 창고에 들어가 쌀을 도둑질하니 지난 한 달 새 도쿄 근처
근처만 쌀 절도 12건, 총 2.5톤이 사라졌다고 함. 야, 진짜 쌀먹이네. 일본 신사에 방어하고 한글 남긴 중국인의 비하인드. 2011년 말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 지르고 한국어로 자기가 했다며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인이 큰 논란이 되었는데, 이를 두고 한국과 일본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음.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중국인은 할머니가 한국인 위안부였고 외증조 할아버지도 한국어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고문받다가 돌아가신 거였음. 그래서 일본의 반인류적인 만행에 반감을 갖게 되었다고. 이를 두고 댓글 반응엔 그래도 중국인이다라는 사람과 대업이다라는 사람으로 갈리고 있음. 여러분들은 이 중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죽은 이유. 한 만화에서 일본군이 조선 침략하여 죽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조선의 겨울은 온도차가 심해서 겨울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입니다. 이때 세스페데스가 경험했던 대구의 12월 최저기온 -2도. -2도? 심지어 대구? 당시 일본은 아무리 추워도 영상 10도가 대부분이었고, 이때만 해도 산이 푸르르고 고사리가 자라났담. 그리고 그 당시 한 일본 사무라이가 적은 편지 글엔 물이 딱딱해졌다, 이곳은 지옥이다 라는 말이 적혀있었다 다고. 일본 1세대 오타쿠들이 사망하면서 생기는 일. 일본의 1세대 오타쿠 세대는 일반적으로 1955년생부터 1965년생 사이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1970에서 80년대 오타쿠 문화에 열광하며 게임 피규어 문화의 기틀을 만들었던 사람들임.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면서 가족들이 유품을 처리하는데, 당연히 가치를 몰랐던 가족들은 유품을 싼 값에 처분해버리고 심지어 상세불명으로 셀 화전까지 열린다고. 저건 진짜 부르는 게 값인데. 한국인만 가능한 일본인 내정지 방법. 밥집 웨이팅을 기다리던 도중 친구들은 주변 구경 가서 혼자 있던 남자에게 한 일본인이 다가와 뭐라 물어봄. 느낌상 길을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일본어를 잘 못해서 전 한국인입니다를 말하려 했는데 와타시야 조생진 이러니까 일본인도 스턴 걸려서 얼타다가 한국 후진하니까 알아듣고 가버림. 말 한번 잘못 걸었다가 국군주의자 될 뻔했네. 살이 너무 쪄서 쫓겨난 일본 아이돌. 일본의 코스튬 전문으로 활동하는 아이돌 아와비남이 그라돌이라며 몸매도 좋아 많은 잡지 모델로 활동도 했는데, 최근 1년 사이 26kg가 찌면서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봄. 심지어 자기 얼굴을 딴 포스터 앞에서 스태프들한테 항변해봤지만 모두 쫓아내기 바빴다고. 야, 근데 살이 쪄도 이목구비가 살아있다. 모든 흰쌀밥에 올려먹는 일본인. 일본의 간사이는 신기한 밥 반찬 문화가 있는데, 한 일본인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온 적이 있음. 저녁 식사로 장어덮밥 옆에 또 따로 밥이 있길래 여자친구가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간사이 사람들은 밥 반찬으로 먹잖아 이러길래 눈으로 욕했다고. 저런 간사이에서는 쌀밥에 뭐든 올려먹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중 대표격이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임. 심지어 먹다 남은 피자덮밥도 있고, 볶음밥이 있으면 역시나 밥이 항상 따라와야 되며, 오코노미야끼밥, 야키소바밥, 타코야끼밥, 과자밥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찌개 시키면 김치 따로 나오는 느낌인가? 현재 일본에서 난리난 짱구 실사화? 짱구는 못 말려가 실사화를 한다고 발표함. 우리가 알던 애니 속 짱구 모습이 아니라 20년 후 짱구의 모습을 그린다고 하는데, 일단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짱구와 싱크로율이 완전 딴판이고, 돌아가신 원작자도 절대 어른이 된 짱구 모습은 만들지 말라고 했다고 함. 그리고 일본 애니 실사화 영화는 진짜 악몽이 따로 없는데, 야 진짜 너네들은 실사화를 안 만들면 죽는 병이 있냐? 무료 급식을 먹는다는 일본 청년들. 최근 일본 청년들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무료 급식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는데,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너도 나도 3시간을 꼬박 기다려서 무료 급식을 챙김. 그런데 그 도시락 안엔 돈가스, 계란말이, 감자 샐러드 등 후식으로 과일과 빵까지 제공된다고 함. 저도 3시간 기다릴 자신 있습니다. 일본 여자가 한국 중식당에 가면 생기는 일. 한 일본 유튜버가 한국의 중식당에서 먹는 방법이 커뮤니티에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 먼저 간짜장을 먹어볼게요. 어라? 역시 짜장은 간짜장이 최고야. 파스타처럼 찍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일본으로 치면 초밥 회만 먹고 장국에 밥 말아 먹는 느낌인가? 개미 참견하고 싶다. 중세 일본에서 최상급 모욕이었던 행동? 이 그림만 보면 평범한 착한 사람이 부모 잃은 아이를 위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중세 일본에서 최상급의 모욕이라고 하는데, 중세 일본에선 소년이 무사에게 시중을 드는 것은 평범한 풍습이었으나 옛 주군의 자식에게 시중을 들라는 건 당연히 최상의 모욕. 심지어 솔방울을 그에게 준 것은 그 시대 은어로 자신의 와카슈도가 되라고 하는 거라고 함. 일본 수집가들한테 인기 많다는 특별한 교복? 이 사진 안엔 일본 수집가들이 좋아한다는 특별한 교복이 있다는데, 그냥 보면 여고생 교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취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집가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 망토?
일본 오사카 시텐노지 고교의 겨울 동계복에는 학교 지정 망토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 이유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특이한 외형으로 교복 수집가들 사이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아니 이건 좀 멋있는데? 어느 30대 일본인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찍고 출연자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프로그램에서 한 30대 남성의 일상을 찍는데 아르바이트 55,000엔을 벌면서 집세 공과금 44,000엔을 내고 한 달 겨우 7,000엔으로 살아가는 남성. 평소엔 매일 간장에 밥을 비벼 먹었지만 오늘은 손님이 왔으니 특별히 유통기한 1년 지난 주먹밥을 먹기로 함. 그마저도 전자레인지가 고장나서 직접 손으로 돌려야 함. 그가 매일 살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옆방에 있는 온갖 모양의 스트리폼. 이건 바로 일본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아사쿠사 삼바 축제에서 꽃마차를 장식하는 재료. 그는 10년 전 친구의 초대를 받고 감명받아 매년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일 이거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이렇게 잘 만든 꽃마차는 돈을 내면서까지 참가함. 그렇다면 그의 소원은 드럼이 녹슬어서 소리가 이상하다면 단돈 12,000엔, 하나 12만원만 달라고 함. 야 이걸 돈을 내고 참가한다고? 일본인들이 뽑은 역대 만화 명대사. 일본인들 각 나이대별로 성정한 만화 명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20, 30, 40대 1위 슬램덩크.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50대 1위 도라에몽. 이제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겠지 도라에몽. 나 혼자서 이겼단 말이야. 봤지 도라에몽. 60대 1위 내일 해줘. 불태웠어. 불태워버렸어. 새하얗게. 여러분들에겐 역대 만화 명대사는 무엇인가요? 일본 중고등학생들이 현재 극대노하는 이유. 원래 일본 수학여행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를 갔지만 최근 일본 전국 학교의 수학여행지를 강제로 오사카 엑스포로 옮기고 있다고 함. 일본에선 한국판 잼버리급으로 표현되고 있다는데 처음 말했던 예산 809억엔에서 1160억엔으로 늘어났으며 추가적으로 800억엔의 추가 비용이 더 생길 예정이라고 한다. 그마저도 엑스포 시작일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대부분 건설 지연, 컨텐츠도 그리 많지 않아서 일본 국민들한테도 관심이 매우 낮다고 함. 근데 잼버리는 1000억인데 저긴 1조부터 시작하네? 잼버리가 좀 더 낫나? 일본에서 벌어진 음식 호불호 논쟁. 맨밥, 아무 양념도 되지 않는 쌀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맨밥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 쌀을 싫어하는 게 아닌 덮밥, 볶음밥 같은 밥 요리 혹은 소금 간을 한 주먹밥, 후리카케 뿌린 밥은 잘만 먹지만 아무 맛도 안 나는 맨밥만 싫어하는 거. 맨밥파는 갓 지은 쌀밥 그 자체로 맛있어하며 맨밥만 씹어 먹었을 때 그 단맛과 고소함이 좋은 거라 하지만 애초에 식빵에는 버터, 샐러드에는 드레싱까지 치면서 왜 쌀밥만 양념 없이 먹는 걸 대단한 듯 포장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 야 너가 잘하는 집 안 가봐서 그래. 덕후가 정상화시킨 일본 근황. 생방송을 하던 한 BJ를 찔러 붙잡힌 인터넷 방송 덕후 타카노 케니치. 그는 자신이 좋아하던 BJ에게 2,500만원 가량을 나눠서 빌려주었지만 그 돈으로 호스트바를 가거나 사채 비탄감을 하며 점점 그를 무시했음. 화난 그가 소송까지 걸어 승소했지만 여전히 돈은 안 돌려주고 차단하거나 블랙을 먹여 그에 대한 뒷담화까지 하자 결국 생방송으로 위치를 확인해 창극을 벌임. 그렇게 붙잡히며 최악의 범죄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 후 일본 사회엔 돈을 갚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과를 하며 돈을 되돌려주는 형상이 나타났다고. 야 돈은 제때 갚자. 일본에서 난리난 병원 살인 사건. 한 남성이 병원에서 폐렴으로 죽었다며 가족에게 통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병실에서 환자의 A가 칫솔로 같은 병실 환자 B를 살해한 거였음. 그리고 얼굴을 붕대로 감고 가족들한테 보여줬던 것. 하지만 한 병원 직원의 제보로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진짜 사인은 머리와 얼굴에 심각한 외상, 폐렴의 흔적은 없었다고. 이후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범행 은닉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 사망 진단을 내린 의사는 당시 치매로 입원 중이었던 게 발각되었고 심지어 그 의사의 이름으로 사망 진단한 건이 100개 이상 발견됨. 심지어 그중 절반이 모두 폐렴이었음. 경찰은 더 은닉한 게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와 진짜 개소름이네. 빚 다 갚고 깔끔하게 은퇴 선언한 일본 아이돌. 일본 걸그룹 노기자카 포엔트6의 멤버 하시모토 나나미는 오디션 당시 아이돌이 되고 싶은 이유로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아이돌이 되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먹밥 하나로 하루를 근근히 버텼다고 하는데 나름 인기 아이돌이 되어 소원대로 집안의 빚을 모두 갚게 되자 그녀는 돌연 은퇴를 선언. 평범한 일반인으로 돌아간 그녀는 빚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을 밝혔다고 한다. 와 유명해지면 좀 더 욕심이 생길 텐데 대단하다. 한국인이지만 일본이 더 좋다는 이유, 논리적인 이유 있음.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과거 역사에선 일본이 한국을 괴롭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날 괴롭히고 돈 뺏고 왕따시킨 건 한국인임. 반면 일본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애니랑 만화 만들어주고 게임도 만들어줌. 버튜버도 일본인임. 그래서 난 한국보다는 일본이 좀. 그걸 본 한 베댓. 일본인이 너를 건드리지 않는 건 아직 너를 발견하지 못해서야.
뼈 맞았다. 일본의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을 줄이는 방법. 일본 군마현에선 생활보호를 신청한 남성에게 월 7만엔씩 줬어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줘버렸냐면 하루 1,000엔씩 지폐로 줌. 게다가 구직 활동하고 있다는 걸 매번 증명했어야 함.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걸 받으러 오는 순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공개하는 거라 자존심이 엄청 상하게 하며 몸이나 정신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꼭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스스로 지원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나머지 4만엔은 어디감? 일본 할아버지를 너무 얕본 1호 퀴즈쇼. 일본 방송국 NHK에서 진행하는 1000만엔 퀴즈쇼. 마지막 문제까지 올라온 할아버지. 하지만 악랄한 방송국 놈들. 일반 사람이라면 절대 못 맞출 것 같은 문제를 내는데 과자를 좋아하는 요정들이 활약하는 내용에 애니까지 만들어진 다나카 로미오 작가가 쓴 라이트 노벨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일반인조차 맞추기 힘든 라이트 노벨 문제를 가져온 것. 분명 못 맞출 거라 생각해낸 문제였지만 한 번에 맞췄습니다? 가소로운 듯 웃으면서 단 한 번의 문제 해결. 아니 나도 이건 처음 보는 작품인데? 일본 반려동물 장례식장 근황. 애완로봇 아이보는 처음 나왔을 때 주 수요층은 애완동물조차 키우기 힘든 독거노인들이었는데 하지만 다른 전자제품과 달리 아이보는 진짜 동물이라 생각해 버리지 않고 수리를 계속하면서 사용함. 그런데 손실 사후 지원 비용을 감당 못하고 철수. 이후로 은퇴한 아이보 기술자들이 책임지겠다며 사설 수리를 시작했지만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아이보의 부품 때문에 고치지 못하게 된 아이보들은 이렇게 합동 장례식 이후 전부 부품을 장기 기증한다고 함. 와 진짜 미래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일본에서 유명한 교토식 문화. 교토에 가보면 수상한 돌들이 집집마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바로 이케즈이시. 길이 좁은 일본에선 차가 집을 긁는 일이 많았는데 그걸 방지하고자 부지 안에 돌을 놓아둔 것. 다른 지방도 이런 경우는 있지만 특이하게 교토에 많다고.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서 색이라도 튀게 만들면 다행이지만 몇몇 집은 검은색으로 칠해 밤에 전혀 안 보이며 야 이건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잖아. 일본인들이 한국 만화 보면서 의아해하는 것. 한국 웹툰 이태원 클라스가 일본에는 롯본기 클라스로 소개되는 등 한국 웹툰에 일본 로컬라이징화가 활발한데 로컬라이징된 웹툰을 즐겨보는 일본 팬들은 한 가지 의문에 빠지게 된다. 왜 로컬라이징 웹툰에서는 유독 남자 캐릭터만 2년간 어학연수를 떠날까? 어학연수는 좋은 일인데 왜 다들 울려고 할까? 보온 어학당에서 학생들은 단아가로 대답합니다. 야 거기는 강제로 끌려가는 곳이라고. 일본에서 나이 많은 아이돌을 처리하는 법. 당시 평균 나이 17.5세였던 인기 아이돌 그룹 AKB48. 그중 25세 비인기 멤버였던 오오리 메구미. 갑자기 소속사가 솔로 데뷔를 시키더니 솔로 앨범을 만장 못 팔면 강제 졸업을 시킨 다음 심지어 뮤비 찍는 장소도 유흥업소. 노래 제목도 달콤한 고관절이라며 자신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가사의 노래를 부름. 사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입히고 앨범 판매를 시키거나 CD 사는 사람에게 특전이라며 포옹을 시키는데 문제는 엉망진창으로 해줘라고 하면서 안아주는 거. 그렇게 지방 투어까지 다니며 앨범 팔기는 계속되고 이동도 차나 숙소를 제공해주지 않아 히치하이킹을 하거나 길거리 노숙을 하기도 했다고. 결국 마지막 집계 시간 과호흡이 와버린 메구미. 멤버들의 도움으로 만장팔기에 성공해 강제 졸업은 면했지만 그 당시엔 우울증이와 자해까지 했으며 부모님들은 딸이 저렇게 다니는데 창피하지도 않냐면서 욕먹었다고 함. 그래도 지금은 유명한 각본가랑 결혼해서 딸 낳고 행복하다함. 야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해주네? 한국 안전한 나라 맞냐고 물어본 일본인의 최후. 갑자기 개뜬금없이 일본인 친구가 너네 북한이랑 그렇게 가까운데 한국 사는 거 안 무섭냐고 물어보길래 다행히도 총리가 총 맞는 나라는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다고 하니까 이틀째 답장이 없음. 이 썰을 본 누군가의 댓글. 후속타로 지진이라도 나서 답장이 없는 거냐? 라고 확인 사살해야지. 진짜 악마냐 너네들? 일본에서 하면 욕먹는 식사의 절. 우리나라에선 보통 그릇을 놓고 먹지만 일본에서 밥그릇을 들고 먹지 않으면 예절이 아니라고 함. 심지어 팔을 한쪽 내려놓고 먹으면 팔은 잘렸냐며 지적하고 면 같은 음식은 후루룩 소리를 내고 먹지 않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나? 오해한다고 함. 먹던 젓가락으로 음식을 건네주는 것도 예절에서 벗어난다고 하며 그래서 같이 나누어 먹는 반찬조차 침 묻은 젓가락으로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함. 일본 식당에선 반찬을 더 주는 일이 없으니 돈을 내고 주문해야지만 더 먹을 수 있다 한다. 야 처음부터 일본 거 빡세네. 교토식 화법. 일본인들은 알아챌까? 한 X에 올라온 일본인들의 글. 이상하게 교토 사람을 무서워하는 친구. 우리 회사에서 공사하는 집 이웃 주민이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하면 공사가 시끄러우니까 창문도 못 열겠다라는 듯이 들려. 나 그럴 때는 좀 더 알기 쉽게 일찍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정도로 말하는데 친구 알기 쉽게? 친구의 교토 사람 두려움이 상승되었다. 교토에 있는 회사랑 상담하는데 좋은 시계 차고 계시네요 라고 하길래 시계 스펙을 얘기했었다. 그 본심이 말이 많네요 라는 비아냥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내 기분.
교토시 화법에 대해 궁금한 게 있나요? 진짜 교토 사람인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사람이 멘션한 사람들만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신규 질문 접수는 마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초에 듣고 싶지도 않았구만. 일본 생활 15년 동안 느낀 일본인들 특징.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소심하고 남 눈치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본 애들만큼 고집센 인종도 없음. 얘네들은 자기가 한 번 맞다고 생각하고 길을 정하면 그대로 쭉 감. 길거리 패션만 봐도 하나같이 다 다르잖아. 얘네 인간성이 딱 그럼. 자기만의 철학이 변태같이 아주 확고한 놈들임. 음식을 봐도 진짜 달거나 진짜 짜거나 아니면 향이 진짜 많이 나는 게 있는데 애매모호한 건 아주 싫어하는 게 얘네 특징임. 원칙적이고 섬세한 부류라서 개인별로 취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큼. 친구 사귀는 것도 코드가 애매하면 아예 안 사귀고 이 사람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깊게 들어가는 편이라 인연이 깊어짐. 물론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하는 직장 같은 경우에는 안 맞아도 앞에서 웃고 맞는 애들끼리 호박씨 졸라 까는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류 많음. 차라리 앞에서라도 친절한 게 어디냐 생각하고 직장 생활 중. 와 이거 근데 진짜 맞다. 요즘 일본 청년들이 가지고 있다는 정신병. 최근 많은 사람들이 목욕, 외출, 식사 3대 캔슬을 하고 있다는 일본 청년들. 그러면서 요즘 인간관계 리셋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는데 인간관계 리셋 증후군이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친구, SNS, 전화번호 등을 삭제 차단하여 아예 인간관계 자체를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돌아간다고 한다. 한 20대 일본 여성 하루미 씨는 인터뷰에서 사회생활을 하면 친해지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기억이나 공간을 보여주는데 실패나 흑역사들이 쌓이고 그걸 보여주는 게 수치스러워 리셋으로 편해지고 싶다고 하였다. 심지어 제작진과 인터뷰하면서까지 지우고 있는 하루미 씨. 당연히 왜 삭제했을까 후회 남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일본은 직장 동료보다 친구 지인 대상으로 연락처를 삭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뭐 우리나라도 학교 회사 끝나면 연락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뭐 이해는 된다.